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지역문헌전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왕이라. 제악막자악하고 중선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내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63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문호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 금리의 변동성과 지수와 종목의 마이너스 20%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 올려놨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드시면서 건강 꼭 챙기시고 다른 물품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캔들 공부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신호,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6월 달부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이걸 왜 봐야 되느냐? 지금은 대붕괴 서막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는 대응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전환의 시기에 앞서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나 좀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금과 실물 금을 꼭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자산에서 좀 여기 보시면 이제 애플 실적만 남았는데 엔비디아도 좀 남았고 그래서 구글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4조 1천억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과가 썩은 사과가 4조 9천억,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4조 6천억. 근데 이 두 놈 보면 오늘도 요게 이제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별로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조작이 나오는지 잘 보시고 자 마서 보세요. 2조 9천억. 아마존도 마찬가지. TSM 막 계속 내려가죠. 이거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요 세 놈을 집중해서 보시고 본격적인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거 꼭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연준입니다. 연준을 또 잘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값 때문에 그렇거든요. 금값. 그래서 앞으로의 연준의 행보가 중요하고 마지막 불꽃을 태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비슷하네요. 반도체 AI 주식이 급락을 했다. 그래서 방어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아직까지 이란 미국은 크게 뭐 진전이 없네요. 그 다음에 연준도 지금 상당히 안 좋다. 워신지 워텅지 하는 놈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지만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대단히 힘든 상황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연준이 이제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 것 같은데 연준 금리 차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인하를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물가. 인하를 하고 싶은데 물가가 안 받쳐줘.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만들었잖아요. 유가 때문에. 근데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제 계속 동결로 가다가 지금 금리 높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러면 동결로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침체가 발생이 돼요. 아니 물가가 높은데 웬 침체?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70년대 상황과 비슷하게 되는
네, 금리를 내렸는데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많이 못 내리는 한 2.5나 2%까지 뭐 이런 상황 봐야 되고요. 아, 참, 요거 하나 안 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게시물에 보시면 지금 요즘 하도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갖고 세 가지 질문이 올라갔습니다. 예, 대변동성 장세의 얼음을 어떻게 하실 거냐? 요게 5일 전에 했어요. 무조건 탈출한다. 75%. 예, 저점 매수 물타기 한다. 25% 정도가 있고요. 예, 지금 한 570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급락이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직 차트 대응입니다. 455분이 해주셨고, 무사히 탈출했다. 다행입니다. 진짜로. 21%. 반등을 기대한다. 탈출 못한 거죠. 21%. 자, 현금, 실물, 금으로 대위기 대비하고 있다. 가장 많죠. 네. 아주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저점 매수 반등 기대 20% 정도의 분들이 현재 물려 있다.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해법은 나름대로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자, 이번에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러면 지금 반등을 기대하고 저점 매수 물타기 하고 그러는데, 지금 자산 시장의 투자 손실에 대해서 자꾸 책임 공방이 나와요. 저도 궁금해서. 그래서 여기 투표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거 다음 주까지 계속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자산 시장에 금에 투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주식, 채권, 부동산, 코인 이런 데 투자했어요. 손실을 봤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네, 답을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제 영상 요즘에 3,000회가 조회수가 넘어가는데, 그분들 많이 좀 참여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네, 바로 내 자신이 문제죠. 정확하게 내가 판단을 해서 공부해서 들어갔다, 내가 물렸다, 아니면 내가 깨졌다,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 스스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8%가 다른 주체가 책임이 있대요. 이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자산은 내가 책임져서 하는 겁니다. 그게 자산 시장이고, 그게 자본주의고, 근데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기 주식 투자했는데 손해봤는데 너 물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이 부의 양극화 때문에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우경화가 진행이 돼 있고 지금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겪어낼 거니까 잘 보시고 많은 요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연준은 뭔가 구실을 삼아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침체 이슈와 함께 돈을 풀 것이다. 그러면 금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폭등한다. 그런데 돈 풀기 전에, 금리 내리기 전에 주식시장, 특히 메가세븐이라든 이런 종목들은 다 박살이 난다. 지금 현재 반도체가 완전히 다 죽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보시고 앞으로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자, 연준이 긴급회의를 했다. 연준이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한다 소식이 들어오면 위기 터졌다. 그때는 빤스런 정도가 아니라 누드런이 되겠죠. 뻘거벗고 네, 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에 대한 질문이 자꾸 올라오는데 좀 이따가 금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건데? 자, 유가가 높아요. 87달러.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또라이 형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자, 그러면 어때요? 보세요. 추세, 상승 추세, 주봉 상승 추세, 월봉 상승 추세. 안 죽네요. 그러면 연준 금리 못 내려요. 예. 계속해서 눈치 봐야 되고요. 자, 코인 망했죠? 끝났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왜? 연준이 돈을 안 찍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더 박살이 나고, 완전히 뭔가가 자산시장에서 이때쯤이면 금리 내려도 된다. 이때쯤이면 돈을 풀어도 된다는 사인. 뭐죠? 팬데믹 같은 상황. 아니면 리먼 같은 상황. 아니면 닷컴 같은 상황. 이게 다 여기 보시면 대부조업 사태, 닷컴, 리먼, 팬데믹. 그죠? 그때 다 금리 내렸어요.
그 상황이 지금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애들이 누구예요? 예, 연준 돌대가리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코인 완전 박살나 있을 거예요. 주식, 중소형주 완전 박살이에요. 지금 마지막 파이널 포동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자 은행을 보시고요. 꼭 보셔야 됩니다. 월봉에서 슈팅스타, 그 다음에 KR이 지역은행에서 30%짜리 이런 것 뜨면 시스템 위기, 은행 위기가 터졌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월봉으로 다 때리겠습니다. 엔비디아 끝났어요. 5월달 고점 이후로 못 가죠. 끝났습니다. 네, 확실하게 이제 골로 가고 있고요. 자, 애플입니다. 애플은 혼자 껄떡대고 있지만 오늘 내일 이제 발표인데 실적이 안 좋아졌네요. 그죠? 그럼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예, 엄청난 다이버전스 생겼네요. 이제 여러분 다이버전스는 확실하게 이제 공부하셨죠? 예? 다이버전스?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구글 보겠습니다. 구글 끝났죠? 안 됩니다. 예, 고점 대비 20% 끝. 네, 여기 보시면 저점이 314. 이제 대세하락이 시작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하고 애플만 남았는데 애플만 남은 거예요. 솔직히 지금. 근데 내일 실적 발표네. 어쩌나 이거. 마스 볼게요. 끝났죠? 마스 반등 8% 나왔지만 반등일 뿐이에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존 끝났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TSM 시작됐죠? 20%. 자, 그 다음에 메타 끝났죠? 얘는 폭락을 하네요. 9%. 그래서 지금 이 대형주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 아닌 애가 애플하고 엔비디아 정도? 뭐 아마존도 있지만 없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메가세븐에 돈이 안 들어온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브로드컴은 어때요? 예, 얘도 끝났습니다. 확실하게. 그죠? 지난달 작살이 났고요. 야, 이번 달도 끝난 상황이죠. 28%. 자, 테슬라는 확실하죠? 보이시죠? 예, 이렇게 눈에 보여야 믿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고점에서 20% 빠지면 그냥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슈마컴, SMCI,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이 몇 달 내로 계속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테슬라부터 다시 볼게요. 테슬라 끝났고, 브로드컴 이제 안 되죠. 메타 확실하네요. TSM 이제 시작됐고, 반도체, 아무존 네 끝났고, 마소 안 되죠. 반등 나오더라도 구글 시작했고, 애플만 남은 거예요. 애플만. 네, 애플만 남았습니다. 엔비디아. 그러면 이번에 붕괴는 아마 처절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AI 말씀드릴게요. 팔란티어 2,900억 달러 시총 끝났습니다. 그죠? 오라클 정크펀드로 가는 거죠. 네, 쓰레기 회사가 되는 겁니다. 끝났어요. 컬위브 65%. 자, 요거는 오픈 AI에 투자한 소프트뱅크입니다. 얘도 끝났다. 얼마? 50%. 예, 끝났어요. 자, 마이크론 확실하게 굴러가는 거 보이시죠? 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몇 프로냐? 41%, 42% 정도 되네요.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크게 이번 달.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내려간 게 헤지 펀드들 뿐만 아니고 전 세계 반도체가 박살나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갖다가 뭐 딴 사람 책임이라고요? 그건 웃기는 얘기고. 자, 샌디스크. 얘 보세요. 몇 프로짜리인지 아세요? 한 달 사이 55% 빠졌어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더 심한 놈 여기 있네. 반도체 회사. 예. 얘는 시총이 1,500억 달러. 퀄컴 보겠습니다. 43% 끝났네요. 자, AMD 27%. 반도체 다 죽었죠, 지금? 네, ASML 장비 회사 23%. 인텔 43%인데 이랬던 적이 있어요. 보실래요? 여기입니다. 여기. 닷컴 때. 2000년 9월 때 44%. 잘 갔어요. 그죠? 8월까지. 그런데 갑자기 오잉?
어마 뜨거라. 그래서 9월달 박살. 지금도 잘 갔어요. 어이? 7월달 박살. 끝났어요. 이게 지금 닷컴 버블급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몇 달 사이에 그냥 박살 나는 상황이에요. 1년 만에 83%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시라고. 얘 더한 놈 여기 있네. 50% 빠진 놈. 야, 진짜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여기 닷컴 때예요. 예, AR 마블.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빤스런 안 해요? 안 하면 뭐 자기만 손해지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네, 19%, LRCX 네, 42%, 반등 살짝 나오고 있죠. KLAC 44%. 아무튼 끝장나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어디 한 어떤 주체가 뭐 저기 해서 한 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붕괴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코스피와 SK 하이닉스만 살짝 빠진 겁니다. 살짝. 이번 버블 붕괴, 반도체 버블 붕괴가 몰고 올 파장은 전 세계 공황급으로 몰고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반도체가 이렇게 작살이 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AI 회사들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투자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버텨요? 팔지 말고? 그런 개소리는 진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SK 하이닉스 상장했는데 한 달 만에 35% 빠졌어요. 캐터필드입니다. 오픈 AI 데이터 센터 건설 28%. 머터리얼스 41%. AI 관련 모든 반도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회사들 다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은 여러분이 스스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접어야 돼요. 그냥 현금만 들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투자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근데 제일 웃긴 거는 상승할 때는요. 쫙 올라갈 때는 진짜 웃긴 게 엄청나게 가스라이팅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지금 이걸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엔비디아로. 그럼 막 가스라이팅 하고 막 하고 좋아요 뭐 괜찮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막 폭락을 해. 그러면 야 이거 저기 가스라이팅 했던 누구야? 네가 책임져. 지가 가스라이팅 당한 상황은 생각은 안 하고 떨어진 거에만 또 몰입해갖고 책임지래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그거는 완전 도둑놈 심보지. 예.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차트를 공부하고 차트를 배우고 이런 버블을 공부해서 이런 버블에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훈련하는 게. 그렇게 건설적인 현실적인 생각은 안 하고 딴 사람한테 떠넘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진짜 아주 그냥 버러지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시고 지금 이제 확인이 됐어요. 애플 하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다 박살이 났고 이제는 큰 트리거 하나에 의해서 붕괴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도망갈 수 있나요? 도망갈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반도체 붕괴가 현실화됐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빤쭈런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부동산도 끝났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코인 끝났고 주식 끝났고 부동산 끝났어요. 그럼 뭘 들고 있어요?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야 돼요. 달러든 원화든 엔화든 상관없어요. 현금만 많으면 왕이에요. 지금부터는. 아시겠죠? 근데 부동산 CMBS, 사업용 부동산 CMBS라는 자체 뜻이 그거잖아요. 끝났어요. 지금 하락 추세로 나왔습니다. 이거 보고도 부동산 해야 돼요. 얘기하면 그거는 나 바보예요. 뭐 그런 얘기랑 똑같죠. 차트 지표로서 다 나오는 거죠. 어디 가서 이런 차트를 보여줍니까? CMBS라는 ETF 차트를. 잘 보시고요. 자, 미국 국채 30년물 가격입니다. 지금 연준의 결정 때문에 가격이 다시 내려왔죠. 근데 이 밑에는 안 벗어나요. 신기하죠. 이때가 2008년 서프라임 때입니다. 위기가 만들어지고 몇몇의 기득권을 구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풉니다. 올라갔어요. 140까지는 갈 겁니다. 요거 조만간. 네, 1년 내지 2년 후에. 그러면 가면 어떻게 돼요? 요 기회로 이제 살짝 먹고 나와야죠. 그럼 앞으로 흐름은요? 예, 이겁니다. 간단해요. 자, 폭락을 했죠? 반등을 주고 2차 폭락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금리를 잘못 내리거나 올리게 되면 연준은 골로 간다. 그래서 지금은 동결밖에 없다. 계속 동결로 가다가 뭔가 뻥 하고 터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금리 내리고 돈 푼다.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여기 금리가 내리면 10년물 금리가 내려옵니다. 3% 근처로 이렇게. 그럼 기회죠. 그러니까 연준의 입만 잘 보고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3개월물 보시면 이게 금리죠. 예. 그런데 연준이 동결하니까 살짝 내려왔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연준의 이제 3개월물이 금리하고 똑같아요. 아까 그림하고 똑같죠? 내려오고 지금 내려오는 와중에 이러고 있는 거다. 2년물이죠. 2년물도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에 5년물, 10년물, 고금리로, 그러니까 장기물로 갈수록 금리가 높아. 20년물 5.2까지 올라왔어. 오유, 살벌하네요. 30년물, 어이구, 이거 얘기한 거예요. 몇 년 만에? 10몇 년 만에 돌파한 겁니다. 10몇 년 만에. 여기네요. 그죠? 여기. 예. 2007년, 서프라임 일어나기 전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면 결국엔 서프라임 같은 일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얘가 내려오니까, 금리가. 예, 진짜 아주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그래서 금리 차가 764일이라는 전무후무한, 이게 누가 개입했어요? 옐런, 파월, 바이든, 트럼프, 이런 최고의 악당 빌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누가 다 떠안아야 돼? 미국 국민들이 떠안아야 됩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떠안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벌어질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이겁니다. 대공황. 네. 이거예요, 이거. 이 정도 희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올라가면. 이게 1% 넘어가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팬데믹, 레이먼, 닷컴, 대부좌. 2차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예. 그래도 이때는 부채라도 적었지. 지금 부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이자만 1년에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무슨 투자를 합니까? 계속해서 제가 몇 년 동안 하방 얘기만 한 게, 오늘도 어떤 더그 베이비 한 마리 와갖고 뭐 씨부리던데, 너 옛날에 계속 하방만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계속 하방. 몇 년 전도 하방. 왜? 이것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진짜. 그래서 짜증납니다. 그러면 반도체 지금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거 가는 거, 이거. 지금 가는 대형주 여기 있고, 반도체는 좀 내려왔고, 예. 뭐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공황급의 엄청난 일들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매한 우리 중생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 우리 생존방에서는 온갖 자료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자료들. 잘 보시고요. 자, 그런데 달러가 약세로 갔어. 땡큐. 왜 약세로 갔어요, 여러분들? 어떤가 워싱가 하는 놈이 얘기했잖아요. 동결이라고. 하자마자 내려온 거예요. 약세로. 동결? 뭔 멍멍이? 멍멍멍? 내려왔잖아요. 그럼 금이 어떻게 될까요? 금이 올라요. 선물은 살짝 올랐어요, 지금. 현물도 살짝 오르고 있는데, 선물이 2.4%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부터 박스권 유지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달러, 박스권 상당히 있다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달러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 실질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달러인데, 이제 실질금리가 꺾여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뭔가 시장에 엄청난 큰 변화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걸 주도하는 애가 누구예요? 네. 우리 돌대가리 연준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보시고, 금도 잘 보시고, 그래서 금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엄청난 상승 이후에 살짝 조정. 그리고 현재 횡보. 그 다음에 현물 마찬가지. 자, 실버도 횡보. 보이시죠? 횡보하는 거. 네.
예, 현물입니다. 지금 현재는 백오데이션 아니네요. 금원비입니다. 얘도 박스권. 예. 구리 올라가죠. 구리구리마 하구리. 자, 유가 안 빠지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준은 뭘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워싱인지 워턴지 하는 놈은 바지 연준 의장이에요. 바지. 예, 핫바지. 예. 자, 보세요. 폭등. 뭐예요? 밀입니다. 조정. 이게 조정이에요. 다시 상승하죠. 그럼 앞으로 계속 갈까요? 내려올까요? 갈 가능성이 높죠. 왜? 여기가 저점이니까. 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점에서 올라왔다가 조정 주고 다시 상승 갔잖아요. 밀입니다. 밀. 예, 우리 먹는 밀. 예. 이게 자연 인플레이션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예, 연준도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저만 보는 게 아니고. 돌대가리지만 보는 건 잘 보더라고. 예. 그래서 아니 지금 WTI가 안 죽었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예. 구리구리마 하구리 잘 가네. 아주 잘 굴러갑니다. 예. 금원비 잘 보시고요. 예, 금원비는 제가 말씀을 드린 신호 중에 하나인데 지금 70이니까 이게 30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금과 은에 대한 매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금과 은에 대한 질문이 이거예요. KRX를 하고 싶은데 어떡하냐? 하세요. 누가 말립니까? 근데 조건이 많아요, 얘는. 저는 그게 싫어서 KRX를 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은 보관이 힘들어서 뭐 저기 하는데, 근처에 저기 야산이나 땅, 뭐 이런 데다 파묻어 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서랍에 넣어놔도 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KRX 하지 말란 얘기를 안 했어요. 추천을 안 했을 뿐이지. 하시는데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알았어요? 단위가 100g 단위입니다. 100g하고, 그 다음에 1kg입니다. 그리고 국제 시세에 연동이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인출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한 1g에 한 20만원 정도 하나요? 아직 그거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 100g이면은 거의 한 2천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 2천만원 돈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내가 금을 인출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데 너무 불편해요. 1kg 같은 경우는 이게 10배니까 2억이죠.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감수하시면, 넣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KRX. 예, KRX.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그냥 한 돈, 반 돈씩 그냥 사놓습니다. 도매 가격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KRX 하지 말란 얘기 안 했는데, 불편해서 제게 얘기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 지금은 진짜 살 길은 실물 금은밖에 없어요. 금 볼까요? 야, 금은 봤나요? 네, 여기 보죠. 자, 은입니다. 일단은 조정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고, 자, 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네, 안 내려가죠. 보통 같으면 내려갔을 텐데, 예,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너무나 예쁘게 잘 됐어요. 현재 생존 보험 차원에서 실물 금은을 소량씩 분할 매수하자. 뭐 상관없다. 근데 종이금은 절대적으로 추천 안 한다. 왜? 이 변동성을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 고점에서 몰빵한 사람들은 좀 마음의 고생을 좀 하실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가격은 요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무슨 차트냐면 금을 S&P 500으로 나눈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에서 정확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냐, 두 번의 시기가 있었는데 불안화폐, 종이돈의 시대. 이때가 닉슨이 저걸 했죠. 우리 저 금 못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본이제가 이제 없어지고 이때 23배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가가 횡행할 때 달러 약세로 가면서 다 똑같아요. 달러 약세, 물가, 달러 약세, 물가. 그래서 달러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 2000년대에서는 달러 약세로서 그 다음에 또 작용된 게 연준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와 머니 프린팅.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요? 연준의 금리 인하와 머니 프린팅을 기다리는데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증시가 먼저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돈을 풀고 그러면 금도 여기서 지금 폭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이게 많이 플러스, 이게 적게 플러스. 그러면 쫙쫙쫙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3배에서 9배 사이 지금 레인지에 있는데 현재 2배밖에 안 올라왔어요. 0.4에서 0.8까지. 그러면 앞으로 7배에서 21배까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미친 듯이 머니 프린팅을 한다. 20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실물 금은, 그러면 종이 금은 하면 되지 않아?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라고. 하든 말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참고는 하셔요, 근데 변동성이 너무 커. 가슴이 벌렁벌렁.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망하는 신호가 떴어요. 이게 대형주 NDQ 알류트라는 건데, 자, 8월달, 작년 11월달, 5월, 6월달입니다. 여기 고점 보이시죠? 대략 10일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내려왔어요. 어디까지요? 9.36까지. 하락하는 거 보이시죠? 자, RSI가 지금 47.96이에요. 하락 추세 잡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요거 터진다는 얘기예요. 1929년이 그랬고, 1973년이 그랬고, 1번 버블이 그랬고, 2000년 닷컴 버블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블이 붕괴 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신호를 보고 내가 액션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골로 가는 거다. 그래서 미리미리 차트 공부하고, 미리미리 지표 공부하고, 미리미리 현금과 실물 금융을 준비해 놔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은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낱말만 듣고 헤매다가 어떻게 됐어요? 맞죠? 낱말만 듣고 들어가서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결국에는 물렸잖아요. 그걸 왜 남 탓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유롭게 넓은 수영장에 둥둥 떠다니면서 기분 좋게 수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모르고 그냥 막 좋다고 하다가 갑자기 물이 다 빠지네. 그 물이 뭐예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지금 엄청 빠지고 있어요. 그 유동성 빠지면은 정난한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죠? 그 시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골로 갑니다. 진짜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무려 이 영상에서 여기서 엄청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준비하자. 이게 다 그 얘기예요. 다. 다른 게 아니고. 내용만 조금씩 틀리지. 근데 그 조금씩 틀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러면 NDQ R2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붕괴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수를 봐야 돼. 러셀 7월 달부터 붕괴 시작. 다우입니다. 다우 시작 했죠. 지금 여기 고점을 못 넘었어요. 그죠? 어제 많이 빠졌네. 자, 그 다음에 S&P 500 빅스. 자, 이게 지금 현재 19까지 올라왔는데 저점이 높여가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 20, 이거 말고 이제 VXN을 봐야 되는데 이건 빅스라. 그래서 30 넘어가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S&P 500 6월 고점 드디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쎄하지 않습니까? 일봉에서 작살 났네요. 하락 추세 만들었어요. S&P 500. S&P 500 하락 추세 주봉 조금 남았네요. 56입니다. 월봉 이제 뭔가 시작 느낌이 드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 나스닥입니다. 보세요. 완전 박살. 짝짝짝. RSI 34. 끝. 붕괴 임박한 거예요, 이게. 요게 이제 121선인데, 요게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주봉 보실래요? 자, RSI 얼마예요? 49. 시작. 끝났습니다. 월봉, bearish, 이제 시작인데, 제가 예언이 아니라 분석 차원에서 피보나치, 24년 만에 되돌림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 대략 기본으로 12,000 간다. 지금으로부터 반토막이 나야 된다. 그 다음에 재수없으면 7,000이다. 완전히 망하는 지름길은 4,000까지 가는 길이다. 근데 이 4,000이 어떤 지표가 가리키고 있냐면
버핏 지수가 가리키고 있어요. 요게 2015년 요때 주가를. 버핏 지수가 가리킨다니까요, 이거를. 예. 제가 아침마다 올려드리잖아요. 그걸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예, 그냥 뭐, 변방의 장수인 이상한 놈이 막 떠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예, 이때 닷컴 때도 보면 어마무시하잖아요, 이거. 박살나잖아요. 예? 한 90%? 이번에도 똑같아요. 24년 만에 법을 만들어 갖고 지금 작살내는 중이잖아요. 예, 이거를 차트를 믿고 접근하자. 그래서 우리는 실물 금원을 소량씩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격적인 차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여기서 금을 한번 겹쳐 볼게요. 네. 자, 나스닥이 6월달, 여기 6월달에서 6월 특히 요 며칠, 24일부터 해서 내려왔죠. 자, 얘는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자, 금은 어때요? 횡보합니다. 그죠? 이런 차트 딴 사람들은 안 보여주죠. 예, 저만 보여줘요. 왜? 이걸 할 줄 모르거든.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고 얘가 내려오는 상황이 됩니다. 아, 그러면 자, 미국 주식에서 빨리 탈출, 빤쭈런, 네. 그 다음에 실물금은 계속 소량으로 꾸준하게 모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때, 나스닥이 12,000이나 7,000이나 4,000 갔을 때, 그때 줍줍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나중에 자다가도 떡이 아니라, 자다가도, 엄청난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진짜 왜 빤쭈런을 해야 되는지는 다 보셨어요. 차트로. 그죠? 증명이 됐고 그 증명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대산이라는 놈이 이런 걸 얘기했어. 아유 그래 그거 끝하면 끝이에요 진짜. 근데 주변에 나를 살리고 가족 살리고 주변 지인들 다 살리고 말 안 들으면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려면 대산이 어떻게 돼요? 아주 가늘고 길게 가야 됩니다. 많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고요. 계속해서 대산은 가늘고 길게 쭉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